자, 다음은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4일 엔캠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이 끝난 후에 공시가 하나 올라오는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올라옵니다. 자, 갑자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 분기 매출액이 3억 이하다. 이래서 상패를 운운할 만큼 상패를 염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엔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분기 매출의 3억 미만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주가를 한번 봤는데 물론 장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자 3년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24년도에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30만 원이었고 지금 8만 원. 근데 지금 시총이 1.8조. 그러면 대충 세배 보면 예전에 한 5조 이상 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큰 회사인데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상표를 한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공 난리가 났고 이제 주주들도 난리가 난 상태에서 공시가 더 올라옵니다. 자, 분기 매출액이 얼마냐? 마이너스 65억이다. 회계감사에는 3일이다. 여기서도 또 문제가 나옵니다. 3일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분기 매출액 3억 이하라고 나오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게 주주들은, 아, 저거는 1번, 회사에서 오타를 낸 거다. 2번, 담당자가 공시 잘못한 거다. 3번, 이거는 맞다. 이런 거였는데,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뭐였냐면, 회계감사인이 3일 회계법인인데, 분기 보고서에 보면, 분기 검토 보고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분기 검토 보고서에도 매출액이 마이너스 65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하고,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중국 회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물건 판 다음에 반기에 별도 손해계산서에 189억 원, 190억 원이 매출로 인식이 되었다. 근데 중국 당국의 이슈 제기로 인해 가지고 거래 취소를 요청했다. 반품이죠. 그래서 3분기 때 반기 거래 취소하고 선급금 받은 걸 본사로 지급하고 뭐 이렇게 진행했답니다. 반품인 겁니다. 반품 들어와 가지고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출하고 나서, 요 공시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 공시 오른쪽 보게 되면 이제 3분기 매출은 저 반품된 거 빼고 나면 120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시를 제출하고 나서 거래소에는 다시 기타 시장 안내 공시가 뜨게 됩니다. 보게 되면 외부 감사인의 확인 서류를 이제 제출했고 매출액이 3억 이상에 해당돼 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죠. 이건 거래소에서 한 겁니다. 자, 공시란 시계열을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4시 40분에 분기 보고서를 내고요. 4시 58분에, 이건 뭐 거의 자동으로 뜨는 거라 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본부, 거래소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같이 띄웁니다.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이렇게 이제 같이 뜬 거고, 그러면 4시 40분에 분기 보고서 내고 그 분기 보고서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8시 22분 공시는 원래 6시까지인데 난데없이 8시 22분 이거는 이제 시스템 열어놨던 이야기고요. 8시 22분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뜨고요. 기타 시장 안내 뜨고요.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에 대한 뜹니다. 공시가 뜹니다. 이 시기열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소가 됐잖아요. 오히려 반기 또는 분기 매출의 사실 발생 요 공시가 늦게 나와야 되지 않나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를 공시 담아서 잘 모릅니다. 왜냐면 매출액 3억이 안 돼가지고 뭔가 심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회사는 다니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기 또는 분기에 매출의 미다사실 발생해서 매출액이 3억 미만이면 일단은 상장 규정에 이제 하자가 생기는데,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소명 자료를 회계법인이 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걸 했기 때문에 풀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온갖 별의 별 소문 돌고 공시를 갖다가 잘못했다 그러고 회계 오류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회계 오류가 아니고요. 매출액 반품이 있으니까 매출액이 마이너스 난 거고, 거래소에서 이제 반품 제외하면 매출 3억 이상이니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네. 예, 엔캠이 좀 이렇게 큰 회사인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게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아직도 조 단위 회사, 물론 많이 있죠. 근데 엔캠이 그게 대장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잘, 엔캠이라는 회사를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회사가 크네요. 솔직히 생각외로, 이제 회사가 뭐 조 단위 1조, 지금도 1조 8천억이면은 뭐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장마감에서 이제 1,000원밖에 안 떨어진다. 뭐 생각외로 이렇게 대마불사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셔서 그런 건가? 그래서 했던 거고, 여기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우선 규정을 좀 보면, 뭐 내용들이야, 뭐, 아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연 매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이제 좀 내년에 법이 개정된다, 규정이 개정이 좀 검토하고 있죠. 코스닥 매출 규정을 좀뭐 100억 이상 뭐, 이렇게 뭐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매출액 30억 미만 또는 어, 연매출액 30억 또는 미만, 반기 매출액 7억 원 미만 또는 이제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실질심사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 사업보고서는 그건 없습니다. 이건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매출액은 7억 원이고 분기 보고서는 3억 원인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심사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MPX, MPX라는 회사가 3분기 매출액, 그게 이제 회계 그 기준 날짜가 좀 다른데 10월 31일자 종료일이 아닌데, 하여튼 분기 매출액이 3억 미만이어가지고 MPX가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죠.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는 정리매매까지 결의됐지만, 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했고요. 최근 사례가 그렇습니다.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으로 들어가면, 실질심사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뭐 매출액, 사유가 매출액 취소로 들어갔고, 매출액 취소에 따라 가지고 뭐 3억 미만이 됐다. 근데 뒤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이 회사는 매출액, 요 대상은 아니죠. 대상은 아닌데 약간의 밉이죠. 아, 약간의 미미인 거고. 이 규정을 솔직히 볼 일이 거의 없죠. 담당자들은 볼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 매출액 3억 미만인 상장사들 많이 없어요. 바이오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 영업 있죠. 그런 회사들은 신기술 특례 뭐 이런 상장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상장 이후 5년 동안은 매출액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거의 안 보죠. 매출액 자체를, 이런 규정 자체를 안 보고, 마지막 5년이 딱 됐을 때 그 다음 연도, 뭐 다음 연도부터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부터 요거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M&A나 아니면 자회사를 사가지고 합병을 하거나 매출액 다 올리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이 없다. 거의 볼 일이 없다. 본다고 해도 요 앞부분만 봅니다. 연 매출액 30억, 반기 매출액 7억, 뭐 분기 매출액 3억. 요 정도만 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내가 반기 매출액, 뭐 분기 매출액 3억 미만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재무제표 XBR이 찍히는 숫자가 3억 미만이라고 되면은 이제 소명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 엔캠 같은 경우도 이제 소명자를 준비했었으면은, 준비하고 같이 제출했었으면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정확히는 분기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거래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분기 보고서는 원래 거래소하고 연락 안 합니다. 그냥 미리 연락해서 우리 이번 분기 매출액 3억 미만으로 찍힐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찍힐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 반기에
발생한 매출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실제 매출은 분기에 3억 이상이 된다는 소명 자료. 그냥 내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감사인한테 확인서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나왔을 때 분기 결산 이게 분기 결산했을 때 우리 감사인한테 뭐 검토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요 확인서 도장 하나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같이 제출하면 거래소에서도 보고 검토해서 몇 시에 올리실 거예요 확인하고 그럼 그 전까지 올리는 시간을 조율하겠죠. 왜냐면 올리면 시스템으로 다시 이제 띄워야 되니까. 뭐 확인이 되면은 이제 뭐 기타 시장 안내 자체를 안 띄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선 이건 거래소 금감원 공시니까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를 먼저 띄우니까 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4시 41분에 분기 보고서 이거 한 5시 한 반까지 분기 보고서 안 띄우면 거래소 담당자가 전화합니다. 분기 보고서 빨리 띄워주세요. 금감원까지만 그 거래소 담당자가 보지는 않지만 검토 뭐 이런 건 안 하는데 예, 접수했냐 안 했냐 올렸냐 안 올렸냐 그거는 확인합니다. 예, 전화가 와요. 한 40분까지 5시 한 40분 정도까지 안 올리면 전화가 와요. 딱 41분에 띄운 다음에 바로 전화 왔겠죠. 그다음에 담당자가 엔캠의 거래소 담당자가 보고 바로 전화 온 거죠. 바로 전화 와서 뭐 이거 왜 이렇게 되세요? 이거 뭐 소명을 하면 우선 그러면 그 감사인한테 뭐 얘기해가지고 도장만 받아주세요. 증빙자료 확인해서 그 회계법인 도장으로 받은 거를 해주세요. 어찌됐건 분기보고서에서는 마이너스 매출 떴으니까 이제 상량 접견서 요거 시스템은 나갈 겁니다. 하면 이제 회사에서 난리 났겠죠. 예. 물론 이제 알고 대응을 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했었으면 이게 안 떠, 이 했었으면 이게 안 떴겠죠. 예. 그 떠가지고 4시 58분. 그나마 이 회사는 좀 4시 한 40분에 올렸다는 얘기니까 그나마 좀 시간이 한두 시간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두 시간 갖고 회계법인에서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양식 받아가지고 도장 찍고 이거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8시 20분까지 당직 담당자 엔캠 거래소 담당자는 짜증 이빨이 났겠죠. 야근 100% 야근에다가 이거 시스템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아 이 담당자는 조마조마하고 이제 임원들도 난리치고 사장도 난리치고 회계법인 계속 전화하고 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안 봐도 그려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도 3분 분기 보고서 매출액 미달을 주는 경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MPX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상장 폐지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 심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예,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상장 적격서 실시 심사 사유 추가 안내하면 뭐 이런 거 떠요. 추가 안내하면 매출액 3분 뭐 분기 매출액 3억 미달로 확인되었기에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뭐 대상이 안건 추가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떠요. 뭐 가끔 있는 일인데 예, 그때는 그런 회사들은 이게 뭐 서류도 나중에 안 돼요. 어차피 실질 심사할 때 다 소명해서 한 방에 끝나는 거라서. 근데 요 회사는 정상적이고 시총 크고 이제 주주도 많고 시장에 파급력도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그나마 안일한 것보다는 그나마 잘 대응한 거죠. 4시에 이 사건을 인지를 분기보고서 제출하면서 인지를 해가지고 당일날 어찌됐건 당일날 해소가 됐다. 아마 조그만 코스닥이었으면 거래소에서 쌩 깠을 거예요. 다음날 월요일날 하자고. 그러면 요 담당자는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잠 못 자는 밤을 지새겠죠. 사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서 소명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담당 그 감사인이 도장 찍어줘야 돼요. 도장 찍으려면은 심리실을 통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거 심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실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파트너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실장도 아무리 그 파트너가 자기 도장 걸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3일회계 법인이면 아무래도 집중화가 잘 돼 있고 심리실장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워낙 회사가 크고 건실해 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도장을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해결 한날의 해프닝이었지만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고 거래 정치권 회계 오류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뜬금없이 뇌피셜의 우리 주주님들 IR팀에 전화해보니 5기입으로 수정 중이다. 5기가 아닌데 뭐가 5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좀 하여튼 에바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해보니 수정 중이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
뇌피셜이죠. 전화. IL팀이 여기가 좀 크니까 뭐 IL팀하고 공식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요거는 이제 회계팀에서 이제 난리 치는 거죠. 회계팀에서 이제 감사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근데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전화 못 받죠. 주주들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예,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죠. 예. 뭔지 모르겠어요. 엔캠 주주 톡방. 그쵸. 엔캠에도 주주들의 모임 방이 있겠죠. 예, 거기에서 누군가가 회사 IL팀이 전화니까 오기 수정 중이라고 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전화 못 받죠. 예,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주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뭐 대화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주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이 업무 처리가 우선인 거예요. IR팀이 따로 있을 수는 있고, 공시팀이 따로 있을 수 있고, 회계팀이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IR팀에서 뭐 전화 오는 거 응대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코닥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도 지금 이걸 주주한테 대응해서 뭐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이거 회사하고 거래소하고 회계법인 세 개의 문제라서 요걸 처리해야 되는 거라서 단순 오깁이 아닌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구라예요. 예, 누군가,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를 거고, 그냥 자기 망상 뇌피셜 속에서 그냥 단톡방에다가 누가, 이건 오기입이다. 앞에 마이너스를 친 것 같아. 원래는 그냥 뭐 100% 그건데. 이거를 그냥, 너 IL팀에 전화해봐서 요거 이렇게 와전되고 와전돼서 내가 보고 싶은 거로 본 거죠. 이런 거고요. 이거 오기비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징빙을 사전에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 소명자를 원칙적으로 회계법인,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에다가 도장받아가지고 매출 확인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부대역 해가지고 계정별로 원장하고 이제 세부대역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그 회계법인 도장 찍은 거를 거래소에다 제출하고, 이제 분기보고서에는 3억 미만으로 뜰 겁니다. 매출 마이너스 뜰 겁니다. 이렇게 제출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를, 요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뭐 볼 일이 없었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금감공시니까 정기보고서니까 제출하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난리 친 거죠. 거래소에서 난리 치고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4시 41분에 분기보고서 제출하고 연락 오고 뭐 시스템을 띄우고, 거래소 담당자분은 이제 뭐 야근하면서 붙잡아 놓고 빨리 내놔라 뭐 해서,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다, 장건해서 올려서 천만다행이다, 이거 증빙서류 빨리 갖고 오세요, 뭐 거래소 회계법인 날인 갖고 오세요, 확인서 주세요, 막 계정별 원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한밤의 해프닝이다. 밤은 아니고 오후에 해프닝이고, 요 긴박했던 4시간 동안에 담당자와 회사와 그 CFO와 사주분과 이 주주들 난리치는 거죠. 아, 하여튼 좀 특이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바로 해결되긴 했죠. 그리고 당연히 회계 오류나 이런 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거기다 그 분기 검토 보고서까지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품이 있으면 당연히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뜨는 것. 가끔 회계하시는 사람들도, 회계 담당자들도 손익계 선수의 마이너스가 뜨는 게 이상하다. 이상하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상 떠요. 당연히 반품했으면 기존 매출했던 거 인식해서 빼는 거고, 진행 기준 인식에서도 진행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 이런 마이너스가 뜨는 거죠. 그렇게 뜨는 거죠. 근데 그거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3억 이상, 규정 이상 되면은 당연히 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워낙 마이너스가 크니까 180억을 마이너스 쳤는데 마이너스가 60몇 억이라는 거는 한 120, 30억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반기 180억 인식했던 부분을 총 매출액이 180억이 아니라 반기 매출액 180, 뭐 200억 뭐 중에서 180억 취소를 한다. 3분기에. 그럼 20억 이상 있다는 거예요. 한 개 분기, 3분기, 3Q 그 안에서 3Q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난 매출을 입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입증 이건 아니고요. 회계법인 우리 감사인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분기 검토 보고서를 안 받는 회사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럼 감사인이 당일날 제출 못 해줘요. 당일날 안 줍니다. 왜냐면 그 감사인도 계정하고 내용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심리실도 통과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담당자의 오류. 대부분 이걸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죠. 담당자가 저놈이 마이너스 저거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 아니냐. 오류 오타. 그리고 회계법인의 오류. 이건 좀 하여튼 별별 얘기 다 들었어. 그렇죠. 회계법,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분기보 제출 시점에 같이 냈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제 뭐 미리 전화해서 했어야죠. 몰랐을 때, 요게 좀 현실감이 있는 거죠. 몰랐겠죠. 저 잘 몰라. 이 정도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 사무 기상이니까. 그냥 담당자, 그래, 우리 분기 배출 3억 이상 되죠? 그 전화해 물어봤겠죠? 뭐, 그 XBR 집어넣었다가, 마이너스 뜨네? 그럼 전화해 회계팀장님한테 물어봐요. 저희 3억 이상 되죠? 3억 이상 돼. 뭐, 증빙 있어요? 뭐, 어디 세금 계산서 뭐 다 있어?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됐을 거고, 매출액 일정 미만 되면은 상장 폐지 조항이 있다는 건 알으나 이렇게 적용되는 건,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건 한밤에 해프닝이 된 건 처음 봅니다. 요즘 들어서 공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